이제 21번 보실까요? 자, 협회. 협회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협회가 4단계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다 모여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얼마, 그 다음에 광역시나도에서 얼마, 그 다음에 뭐 300하고 600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부 지배, 그 다음에 공지사업,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요거 꼭 모아서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정관 작성 맞죠? 정관 작성에는 300명, 그 다음에 창립총회 동의는 600명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숫자도 저기 사업자에서 또 500을 보니까 500이라고 속이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정관 작성할 때 600이라고 동의받을 때 300이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속이니까요.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2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제사업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근데 둘 수 있다거나 둔다. 둔다가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맞는데 여기는 둔다.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2번 연놈이 바로 틀렸다. 이런 문장 잘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면 말장난하고 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장 맞고요. 여기다 이제 금융감독 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국장. 자, 임자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저걸 또 2개월이라고 속이려나 초면은 2개월이었습니다. 회계년도 종료 후 실적 협회 보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회원한테 개업한테 공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협회하고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감독상 명령은 처분권자에서 자꾸 물어봅니다. 누구요? 국장.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시도조사도 안 되고 등록관청은 더 안 되고 라고 주의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2번 이제 포상금 보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내용 문제인데 다음번에는 계산 문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자, 그 전 바로 자, 이래부터 사회도 보니까 좋은 문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2번 보실까요?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신고는 2군데 포상금 줄 때는 1군데 그 다음에 포상금 언제 줄 거냐고 불기소 그 다음에 무혐의, 무죄 판결 이런 것들을 엄청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왔을 때 그 다음에 최초가 있었을 때 누굴까요?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맞는지 볼까요? 신고는 수사기관과 그렇죠 등록관청에 2군데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포상금 줄 때는 수사하는데 밥법 줄 거다 어디나 가라 등록관청 맞았습니다. 1번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시험 문제 안 물어봤는데 신고는 2군데 포상금 줄 때는 1군데 그러니까 빠르게 주겠다 1개월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1번은 맞았어.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2번 저 무죄 판결 포상금 지급하나 안 하나. 자, 2번 보니까 한다. 불기소나 무혐의. 자, 혐의가 아예 없대요. 그리고 소재기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무등록 아닌가 봐. 그입니다. 근데 포상금은 지급하지만 엉뚱한 소리 났죠. 그 2군데는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무죄 판결은 이제 계산 문제 다음번에 나올 건데 무죄 판결은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하다 가기만 하면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우리 잘못 아니니까. 그리고 이미 받아서 뱃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소화 다 돼버렸습니다. 뱉어낼 수도 없습니다. 무죄 판결은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2개는 안 하고 뒤에 거 오히려 무죄 판결은 포상금 지급하고 엉뚱한 소리만 써놨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주 국가도 돈이 없대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이내래요. 50만 원이라 그렇죠. 25 100분의 50입니다. 25만 원 이내입니다. 치가 아무리 많아봐야 반토막 100분의 50을 넘어갈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3번도 X 이런 문장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자 4번 이렇게 내볼만 합니다. 자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신고일도 안 되고요. 거기는 맞았네. 근데 2월 이내에 포상금은 지급받는다. 얼마라고요? 여기는 1월입니다. 근데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 가면 거기 또 2개월이 맞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는 1개월이 맞습니다. 등록관청 1군데 빠르게 해주겠다. 1개월입니다. 뭔가 꼭 생각하면서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제일 많이 나온 문장 나왔네요.
공동의 최초가 어디가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보통 A, B가 공동으로 신고해놨다. 이제 계산해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을 하면 최초, 공동의 최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떡할 거죠? 균등 50만원 똑같이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을 거예요. 자, 여기는 균등 그래야 된다.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최초는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최초로 포상금을 받습니다. 거긴 접수입니다. 5번 요놈도 틀렸고 답은 몇 번이고 1번이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23번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요건 이제 옳은 것을 냈을 때 한번 정리해 보실 건데 요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처분은 얻어맞고 잠수를 타도 소용없다. 얻어맞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 승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꼭 폐업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처분을 하겠다. 먼저 폐업을 했으니까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는 처분을 하겠다. 근데 이제 처분 못한다. 너무 오래됐어. 등록취소는 3년 지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업기간이.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1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자, 그 다음에 발생,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3년. 자, 그런 게 구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꼭 세 개 나누어서 설명드려 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아마 올해는 좀 심하게 리본만 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래요? 한번 보시까요? 여기다 이제 폐업일, 다음번에 나올 겁니다. 폐업 전에 업무정지, 그리고 과태료는 정량들의 3번, 그리고 옆집에 6사에, 그 다음에 거인 3명에 4번, 3번. 거기는 묶어서 몇 년 동안만 따지냐고, 그죠? 1년간. 근데 여기는 처분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폐업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여기 처분은 그랬잖아요.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얼마 동안? 1년간 승계한다. 근데 자꾸 여기다가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무슨 폐업일, 처분일. 맞았습니다. 1번에 맞았습니다. 근데 2번 잘 보실까요? 자, 2번. 자,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과태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2번.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과태료인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거 없습니다. 정말. 꼭 자시면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얻어맞으면 1년 동안 따라간다는 쪽에 과태료는 있지. 여기는 처분할 수 있다는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만약에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먼저 폐업해서 잠수를 타면 시공구청도 처분 못합니다. 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오히려 2번 연놈이 틀렸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아무 소리 안 하면 이제 이거 등록 취소입니다. 바로 위반행위는, 폐업 전에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몇 년을 넘어가면 너무 오래됐잖아. 그죠? 3년. 초과는 행정처분할 수 없다. 여기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래요. 3번도 맞았네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라고 얘기해 줍니다. 4번.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이런 문장이 앞으로 뒤에는 다 달라집니다. 업무정지면 폐업기간 1년, 맞죠? 여기다가 3년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발생이 나고. 폐업을 하게 되면 1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CO 여기 있네요. 업무정지는, 그러니까 등록취소는 발생일로부터 3년 넘어가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발생일로부터 얼마? 3년 경과하면은 초과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날로부터 3년만 가면은 그 후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는 그동안 뭐 했냐? 거기에 주무셨겠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24번에 뭐 정량은 또 다시 봐야 됩니다. 25번 1학년반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먼저 24번에 이제 요거 뭐 자세히 안 쓸 건데 바로 등록 취소인데 항상 절대적과 등록 취소는 절대적하고 상대적, 정말 절대적은 꼭 절대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등록 취소는 꼭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 나중에 이제 실무하실 때 등록 취소 당하면은 8개 3년 동안 영업을 못해. 이건 아예 봐주질 않습니다. 누가 정량이 목숨 걸고 부를 것 때 정량 결사소송,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확실하게 좀 돼야 됩니다. 아직도 헷갈린다. 시험 당하면 발목 잡는다. 저거 막 풀 듯 말 듯 해갖고 저거 풀어 말어 계속 째려만 보고 계십니다. 그럼 세월레올 다 갑니다. 바로 소등, 불 껐다 하더니 뭐 불 끄기는 뭐 불을 꺼. 불 구경만 하고 있었더만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었더만 최근 거지. 요게 바로 이제 절대적.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상대적. 요 상대적하고 나란히, 상대적은 더 많어. 11개나 돼.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정말 여기 11개나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갔지. 근데 보자마자 알 것 같으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언제 써봐. 세월 내월 다 갑니다. 육사 몇 기가, 2기가. 그런 육사 2기 없겠지만 겸임을, 요거 겸임 때문에 그럽니다. 겸임을 이것저것 막 해먹으려고 막 욕심만 하고 독점하려고. 그리고 이제 거금, 큰 돈 주면 다 해결돼. 거금 주니까 공손, 돈 받고 공손까지 해줬다네. 요 소리가 바로 상대죠. 등록주소.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이 정의, 이제 정지기간, 어떻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대요. 자, 그러니까 정지 먹고 중개업 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교도소 가는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정말 국가가 제일 싫어한 게 양도 대여 너 쓰라고 줬잖아. 왜 아버지 불려주고 아예 부부 사이도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 부부 사이는 괜찮대요. 괜찮긴 뭐 괜찮아요? 둘 다 나라인 교도소가 쪼셔야 됩니다. 없는 분은 3학년 3반 옆집에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양도 대여자 1학년 일반입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록지 주소니까 성명이나 상호를 꼭 이런 문장을 내고 봅니다.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 이런 문장을 내지, 양도되어 너무 쉽다고 또 이 문장 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것도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막 맛이 가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그 다음 이제 사망이나 그리고 해산은 아까도 봤네요. 사망했다고 해산했다고 가서 폐업신고해라, 그런 거 없다. 그냥 등록주소하고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요 결사 두 개는 3년 아니라고 둘이가 결사적으로 막 버티는, 그러긴 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업무정지만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3년 갑니까? 아니요. 그냥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이 맛이 갔을 때 3년 안에 길바닥에 떨어지는 정신 챙겨왔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 바로 되고요. 근데 뭐 3년 후에도 정신 못 챙길 겁니다. 그 후에도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유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쫄딱 망하신 분이 3년 후에 다시 관을 열고 나오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3년하고 관련된다 안 된다. 정말 이 둘이가 결사적으로 지들이 3년 아니라고 버티나 봐. 더 오래 갈 수도 있어. 정말 더 오래 많이 갈 거예요. 더 짧을 수도 있고 그입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을 때 돈 챙겨왔다, 바로 등록 신청 괜찮다는 겁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안 돼서 문 닫았다가 바로 돈 챙겨와서 등록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중 소소, 이중 등록. 저 두 개 이상의 사무소하고 엄청 헷갈려. 여기 가면 1학년 일반에도 나오고, 여기도 1학년 일반이 나오고, 요거는 3학년에 나오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2번 업무정지만 갖고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벌을 받고, 얘 아주 업무정지 상습범 3번 만에 등록주소 무조건 할 거예요. 너 딱 기다려. 3번 만에 다시 또, 그리고 또 업무정지. 정말 몇 번이라고요? 상습범 3번. 3번 걸리면 3년 동안 이거 못해. 그리고 거짓 등록, 그리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요거 얼마? 3학년 3반. 무거운 줄에 3학년에 가도 거기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6월 이제 6월 이상을 휴업을 했을 때 어떻게 6월 넘어가도록 휴업만 하고 계속 있냐고. 그리고 여기는 몇 번? 4번.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4번 업무정지하고, 그리고 여기 반드시 꼭 과태료가 섞여있는데요. 여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3번입니다. 과태료. 여기는 섞어서 짬뽕으로 몇 번이면, 4번이면 등록주소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이상, 저 소등하고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둘 이상 사무소를 둔 경우, 그리고 등록기준의 미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기준 미달도 3년하고 관련 없습니다. 미달한 거 당장 채우면 등록신청 바로 되고, 그리고 3년 후에도 기준에 계속 미달하면 자본금 5천만 원 못 맞추고 3분의 1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미달하기 나름. 그러면 3년 후에도 등록신청 안 된다는 겁니다. 딱 3개입니다. 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이놈은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자꾸 낸다. 겸업. 아까 보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겸업제한 자세히 나올 건데, 겸업제한 위반, 겸업 위반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인만 무죄. 그리고 임시, 요 2개 이상의 사무소하고 임시중개 시설물은 저기 소등하고 좀 헷갈립니다. 좀 출제는 잘 알아요.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팔아서 떴다 봐.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해서 2년 이내 이외에입니다. 횟수를 오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안 틀리고 자꾸 내는데,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처분을 받으면
또 요거 들어보니까 또 뭔 소리인지 헷갈리네. 그러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헷갈리는 것만 알 것 같은 거 놔두고 갑니다. 아는 걸 시험장 가도 알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여긴 거짓말, 거래계약서 금액을 거짓으로, 작성조 보존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 다운 계약서, 계약서입니다.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꼭 거짓은 또 안 쓰고 요것만 써줄 때도 많이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쟁이 매매 알면 초과 판단이라는 금쟁 7개, 얘는 그냥 7개를 풀어서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옆에 1학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비공개, 아까 전속에서 봤구만요. 비공개 요청에, 지금 한꺼번에 쭉 보니까 바로 그냥 단원별로 봤을 때는 한 3개짜리 그냥 보고 그냥 하루 내내 했는데 요걸 한꺼번에 다 봅니다. 비공개 요청에 바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만 계속하고, 그 다음 이제 이래서 거금공소, 아마 손 정도가 잘 생각 안 날 겁니다. 보증 설정 안 했다, 업무만 계속 개시한다, 잘 안 되는 것만 그것만 콕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4번 여기 이제 등록 주소 하여야 아니면 하여야 되는 거 하나만 찾아봐라, 이렇게도 나오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결이 보이네요. 이렇게 결격사에 해당 결 들어가죠. 결사소 등 등록 주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닌 거 찾으래요. 그리고 저 뒤에 양도 뒤에 안 써준다.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겠을 때 딱 여기서 줄여버립니다. 맞죠? 정량 양도 돼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 보이고 양도 양 보이고, 지금 그게 보이는지 봐야 된다. 문장 읽어볼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소등할 때 소가 보이네.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등록주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교도소 보너스로 보내줄 거예요. 1학년을 반으로 가면 또 나와. 사무소에서 소등은 나란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망, 그리고 법인이 해산했을 때 사망, 중개할 사람이 없네, 빼앗아와. 아주 절대적으로 이미 등록주소, 여기 이제 이미 사망으로 취소된 거 자동 소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빼앗아와 해산도 그렇고. 근데 5번에 보실까요? 여기 답 여기 있네. 독점. 자, 독점 규정이 괜히 그냥 문장만 길어. 저기 2번에서 그 다음 2번 여기는 등록주소 할 수 있다. 독점. 근세명 독점 거기도 나올 건데 여기는 642개 바로 독점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요거 싹싹 빌면 봐줘.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형벌도 이것도 뭐 나란히 25번에 여기도 형벌인데, 형벌은 꼭 3학년 하고 이제 1학년인데 거의 1학년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3학년 3반 요거 5개입니다. 정말 무거운 3학년 3반이면 큰일 나요. 3년 이하 징역 얻어맞을 수가 있고 3천입니다. 먼저 증서를, 증서중개입니다. 직접 쌍방, 맨날 우리 금정에서도 꼭 나오는데 직접 쌍방. 그 다음 이제 여기는 투기 조장입니다. 아까 증서중개, 직접 쌍방,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전매 차이가 없어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금쟁이 5번, 6번, 7번. 그 다음 이제 무거운 무등록, 그리고 거짓으로 저기 등록했을 때 여기 거짓, 여기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을 때, 등록이 없거나 해도 거짓으로 등록받았을 때, 등록 갖고 장난하신 분, 요거 교도소 가요, 무겁게 가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학년이 꼭 나와요. 1학년 1년짜리 1000만원짜리, 그리고 1학년만 지가 또 11개래. 정말 11개 많습니다. 11개. 그 다음에 먼저 유사가 2개, 공인중개사하고 여기는 바로 개업 아닌 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요 사무소하고 등록하고 약간 헷갈려요. 사무소 3개. 그 다음 이제 사무소 뭐에다가 정비, 정보 공개 잘못한 그리고 사업자, 요놈이 꼭 나중에 딱 걸린다는 겁니다. 출전 잘 알아. 동네방네 비밀주는 소개입니다. 정배다가 양도 맨날 등록증하고 그리고 등록증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금쟁이. 양도하는 것은 금지 행위를. 자, 그럼 금쟁이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여기 있고 4개 글자, 4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표시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광고 위반. 개업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표시광고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여러분 놈들 정말 딱 하다가 좀 걸릴 겁니다. 근데 문장 보면 좀 알겠다 그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학년, 1학년 주무셔야 됩니다. 사무소가 이제 먼저 소등이니까 이중 소속 2개 이상 중개사람이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이중 등록금입니다. 등록.
그래서 소등 아까 봤던 거 저기 정량들의 소등 나란히 그다음에 옆집에 육사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도 교도소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으로. 그다음에 임시 파라솔 떠다방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정량들에 있었던 2개, 육사 옆집에 있었던 거 2개예요. 바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한 사업자 이런 게 딱 걸릴 겁니다. 자, 공개 위반 아니한 것 다르게 그다음에 차별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업자거든 맞습니다. 유일하게 거주모 사업자는 여러 개업들을 골탕 먹었다고 여기는 1학년 일반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주셔야 됩니다. 유사 이런 것들은 꼭 유사라고 나옵니다. 나 먼저 25번 보실까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뭘까요? 딱 이렇게 3개씩 해가고 시험 문제 기출문제도 다른 거 박스 바꿔서 넣을 겁니다. 많이 나왔다. 나 먼저 첫 번째 교본 볼까요? 사무소가 보이네요. 자, 그럼 그 사무소가 등록인가 거짓인가 그것만 좀 구분하세요. 첫 번째 기업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1학년 맞아요? 맞아. 그럼 기업번 들어가야 돼. 기업번 없는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정말 그럽니다. 본 시험 문제도 가보면 하나만 딱 보면 벌써 한 2개 3개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 그럼 이제 1번 2번 중에서 찾아봐 그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네. 님 볼까요? 거짓은 1학년이다 3학년이다 3학년 그러니까 여기도 글자 아예 보실 거 없이 좀 애매하면 보시고 거짓 아까 무거운 줄 거짓을 1학년으로 봐주거니 3학년으로 때려야 됩니다. 저기 정량들에도 최근 거짓 거기도 나와 똑같은 문제 아니요? 님번은 3학년 그럼 1번 답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공개 잘못한 사업자 여기 나오네. 개업 공인주사가 우리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사업자 몇 학년? 그죠? 1학년 맞습니다.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유일하게 교도소도 가게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비밀준수 위반했던 누구? 여기도 이제 우리 개업이 될 건 소소 정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기업번, 디귿번, 리을번 답은 2번이 맞아. 그 다음에 민보 보실까요?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오죠. 3학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신 분. 나 리음번, 미음번 나란히 3학년이 무거운 거 여기 있네. 입니다. 정말 1학년보다 무거워 3학년 3번. 나 리음번하고 미음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1번도 이미 틀렸다. 다른 놈들 다 틀렸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26번부터 이제 부동산 고르신고들 부동산 고르신고 하나는 이렇게 틀린 거에서 좀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처럼 옳은 거 저놈이 그냥 27번이 그냥 잘못 들어갔고 좀 옳은 거. 근데 5번도 이제 바뀌어서 작년부터 바뀌면서 여기도 이제 지금 현재는 답이 아닙니다. 자, 먼저 26번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딱 정확하죠. 개업 공인주사만 서명 날인하지 매도 매수는 손 하나 갖다가 안 합니다. 신고 의무자도 아니요. 제재도 없어. 자, 1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우리 당사자가 거리신고를 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서명, 그리고 여기다 공동으로 제출한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것도 자꾸 내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폼도 이상해. 공동 제출이면 오른발, 왼발하고 갈 거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볼만하겠다. 그입니다. 가다가 종이 찢어지면 다시 쓰고, 그입니다. 공동으로 서명 날인 맞아죠. 근데 정말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제출한다. 여기다 자꾸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런 소리 한다. 한 사람이 낸다. 너 가기 싫어? 그럼 서로 가위바위보 하자 해갖고 갈 사람 정하기. 내는 것은 단독. 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도 맞았고요. 자, 세 번째,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서류만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신고, 그럼 왜 넘어가니? 저 사연 있어요. 뭐가 빠졌는데, 신고서 외에, 아직은 이런 소리 안 해봤습니다. 신고서 외에 거르기하서 사본만 아닌데요. 서식도 없다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거래계약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그래갖고는 단독으로 신고 못한다.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사유서. 세 번째,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이제 4번도 주의하실게. 정말 거래계약 신고에는 대행, 규정이 있는데 해지 등의 신고에는 대행이 있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소속이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해지 등의 신고에는 정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틀렸지만 당사자가 지금은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5번 정말 맞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부한 사람도 똑같으니까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다. 5번은 맞아요. 꼭 저것들이 제일 마지막에는 꼭 물어봐.
라고서 이제 3번 요놈이 바로 틀렸다. 그 다음 이제 27번 요거 모두 다 옳은 건 이제 안 보이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여기도 1번에 꼭 여기도 맞을 것 같은데 정정신청 이제 5개. 우리 다음번에 또 나오면은 그때 한번 적어 보실 겁니다. 정정신청 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제 등의 신고서 많이 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해제 등의 신고는 정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해서 여러 번 내봤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제 등의 신고만 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1번 X. 거 하여야 한다. 거기가 틀렸다. 자, 이런 건 정말 아주 그냥 짜증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볼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근데 소속이 저렇게 소리가 복잡한가요? 개업 공인주사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 중개 보존이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나왔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저기 경매도 그렇다는데, 경매는 아예 소속도 못 가. 대행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위임장과, 그리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거기 개업이 아니라 당사자를 대행하여, 그리고 위임할 때 그때 당사자의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번 X. 그냥 소속이 할 때는 본인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정말 어려 꼭 나올 건데 여기다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럴 수도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거기는 맞았고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 그냥 다 걸려 있어갖고 우리는 얼마만 넘어가면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계에 그 서식을 하나 떠서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낼 거요? 따로 낼 거요? 그것도 이제 표시해서 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거래 금액이 이제 이상하죠? 6억. 6억에나 3억. 그리고 3억 초과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 3억 이상. 거기 6억 때문에 틀렸습니다. 작년도에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언급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6억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 이제 자금 조달하고 이제 입주 계획서도 내기는 내는데 여기는 금액이 어째 이상해. 옛날 정말 6억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요. 3억 이상 주셔야 됩니다. 공시 가격도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 가격, 거래 금액입니다. 세 번째 X고요. 그리고 우리 변경신고 저건 아직 안 내봤는데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가 될까요?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제외 고설입니다. 갑, 을이 거래신고하면은 갑병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병 때문에 아주 시장님이 너 누구니? 애 떨어집니다. 애 떨어져. 갑자기 없던 사람 추가시켜 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변경해도 안 되고 그입니다. 교체도 안 되고 그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거래 신고했을 때 갑만 아니면 을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달라져야지 줄어들어야지 저렇게 없던 사람 집어넣으면 논리 자빠진다고요. 네 번째 변경 신고할 수 없다 그래집니다. 근데 5번 이제 작년부터 달라지면서 여기도 지금은 이제 잘못돼 버렸습니다. 해제 등의 신고에는 개업 공인주사만 만입니다. 이것도 지금 틀렸고요. 당사자는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문전 아마 한다고 저렇게 나올 건데 안 한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바뀌면서 하지 말아라. 우리 개업만 처음에 거래 신고하는 것처럼 개업만 신고해라. 예전에 계속 당사자도 서명 날인해야 된다. 해제 등의 신고에는. 근데 지금은 바꿨어. 지금은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여기는 당사자가 서명 날릴 필요 없다. 꼭 없다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으려면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28번 정말 외국인 반드시 나오고요. 다음번에 이제 허가가 나올 건데 여기는 60일 6개월 정말 꼭 나옵니다. 근데 요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먼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데 여기는 취득,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고 상속도 있고 그러니까 취득 그럽니다. 거래 그런 소리는 안 해. 자, 먼저 첫 번째 오렌지 보실까요? 부동산의 매매로 외국인 매매로 정말 저렇게 취득일 이래봤는데 시험 문제 저렇게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취득은 잔금 냈을 때예요. 취득일 잔금 그러면 금방 다 알아 그입니다. 세법 배웠잖아. 취득 언제 하니? 잔금 그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60일은 맞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요건 참 아주 짜증날 건데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푼선물에도 많이 있었는데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또 내면은 저것도 그냥 한 80% 쓰러진다. 이게 다 할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 그래야 됩니다. 10% 받을 때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신고도 하든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 X 60일은 맞았는데 취득일이 틀렸다. 2번 정말 이런 형태가 가장 시험 문제 감으로 많이 나옵니다. 상속이 판결이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그죠? 계약 외에 상속이나 판결에 의해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이래요. 계약 외가 얼마? 6월. 여기다 3월이라고 또 1년이라고 써볼 만합니다. 6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주 넉넉하게 시간 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붕어빵에도 붕어는 없다고 했구만. 환경만 딱 그래요. 외국인이 자연환경 보전 쪽에서 그게 환경이 아닐 건데 생태가 어쩌고 야생이 어쩌고입니다. 노루 잡으려고 그 얘기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쪽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사전에 시장 군수구 존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허가감이니까 아니죠. 신고감, 생태하고 경관보전이었습니다. 이건 X입니다. 생태 경관,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적이 없습니다. 환경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에는 나와 자연환경 보전법. 그런데 지역은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X,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그것도 60일, 6개월만 맞추면 돼요. 자, 세 번째 X, 이런 문제 꼭 잘 보도 오시다가 3번다가 콕 찍으시네 후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일까요? 군사문화 환경과 답은 또 쉬워요. 관련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아주 정확하죠. 인간적인 성격이 있어서 무효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요 5번도 또 까탈스러울지. 저는 3번하고 5번은 아주 그냥 속색입니다. 3, 4, 5 나란히 그냥 괴롭힙니다. 외국인이 개이야. 계약이 100인이 계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쭉 읽다가 보면 지금 계약을 받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 계약이 100입니까? 아니죠. 근데 500도 아닙니다. 300. 외국인도 300입니다. 300만 원 약과들여 받을 수 있다.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가 100만 원이요. 우리도 많이 써봤구만. 5번 연엄도 X 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29번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저거 한두 개는 옳으면 옳고 틀리면 X를 바르게 표현한 거 뭐니? 이런 것들은 요거 모두 모르면 상당히 좀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특히 1차는 시간 없습니다. 요거 안 풀어도 다른 놈 풀면 두 개는 더 풀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업법 볼까요? 우리 법령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먼저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개시하냐고 사무소 등록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거 나중에 교육받았다고 낼 거잖아. 등록 신청을 내는 서류 벽에다 걸어놓을 서류가 아니라, 그리고 협회나 거리정보망 가입서는 개시할 서류가 아니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맞죠. 이런 거 자주 냅니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말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바로 개시할 서류가 아닙니다. 요놈은 우리 더 많이 내봤고입니다. 그리고 협회 가입 안 할 수도 있어요. 보증보험에다가 가입할 수 있는데 망가입서 개시할 서류가 정말 아닙니다. 기업법 요거는 맞아. 오래 맞았으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겠다. 요거 조금 잘 안 되면 놔둬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법 보실까요? 고용인은, 근데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 여기는 나갔다 신고 아닙니다.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열흘 이내 신고합니까? 이미 늦었죠. 그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요건 종료. 고용인은 종료일로부터 열흘, 그럼 맞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 열흘 만에 들어오니까 열심히 생각하다가. 요거는 고용신고니까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열흘 그러면 안 돼. 요거는 X입니다. X니까 1번 답이 아니구만. 입니다. 2번, 3번 중에서 답이겠구만. 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보실까요? 근데 중개업인데 시간이 저렇나? 입니다. 저기 경매 가면 그래. 중개업에 관한 실무교육은 32에서 44라고요? 아니요. 28. 에서 30입니다. 요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이 32에서 44. 죽을 살자가 두 개 겹친다는, 바로 교육받다가 죽을 수 있다는 44시간입니다. 요게 바로, 디귿번 틀렸습니다. 또 틀렸어, 입니다. 근데 요건 볼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2번이 마저 틀려입니다. 볼까요? 실무교육. 근데 직무교육 때문에 그래요.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둘 다 시도지사만 그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도지사만이 실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무교육 때 볼까요? 저 4시간짜리 커피 타는 교육, 그때 시도지사만. 아닌데요. 누구도 있다고요? 등록관청도 있습니다. 등록관청도 있으니까 1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런 소리는 아직 안 해봤는데 엉뚱한 소리죠.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안 그래.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어.
틀렸으면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면 안 풀려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이제 실무가 여기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제 많이는 안 나오는데 실무 이제 30번은 아주 간단하죠. 자, 먼저 중개대상물 조사 방법, 확인 방법 이런 거 꼭 나와요. 그리고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잘 볼까요? 여기 이제 소재,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거 똑같은 문장입니다. 자, 먼저 토지대장의 면적이 41개. 그러면 토지대장의 면적이 100. 근데 등기상 증명서는 150일에 면적이 다르면 토지대장. 그럼 여기다 등기상 증명서 걸을 건가요? 이제 토지대장 좀 맞죠?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대장이 없으니까 대장 맞죠. 뭐 소유자 그럼 이제 2번처럼 보실까요? 2번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거기도 소유권자가 나오긴 나오고 소유권 변동도 기재합니다. 토지대장도 됩니다.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어디를 먼저 쳐들어가? 저기 시군구청을 쳐들어가 등기소를 먼저 쳐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볼까요? 등기소 토지 등기상 증명서에 소유자거든요. 소유자 그럼 소유권 갖고 봐야 되겠네. 소유자가 다르면 그러니까 토지대장 이몽룡, 그 다음에 토지대장 홍길동 이렇게 다르면 누구요? 토지 등기상 증명서 맞죠? 오히려 여기다 토지대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물어봐. 명실탁도 있어. 주하셔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오히려 맞았죠. 그러니까 2번 맞았네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대장,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 공법은 토지인계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지세. 지세는 경사니까 지적도를 봐도 안 보여. 그리고 건물의 방향, 나침반 들고, 그 다음에 노후 정도, 건축 연도 말고 노후 정도입니다. 건물 관리를 잘못하면 애들도 겉늙은 것처럼 건물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노후 정도, 그리고 이목의 생육 상태 등은 현장 답사 하여 조사한다. 그죠? 맞죠?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공부에 안 나타나니까 갑시다. 가서 봐야 됩니다. 맞았고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내가 직접 조사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개업 공인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렇죠? 오히려 정확하게 맞았죠. 답은 요거 이제 맞았고, 그 다음 5번 볼까요? 건폐율. 정말 건폐율 용적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공법은 맞지만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확인한다. 아닌데요. 시군의 조례. 구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시군의 조례. 시군의 조례라고 합니다. 뭐 주택법이라 하면 또 속여본 적도 있는데 시군의 조례. 요건 좀 아주 중요하니까 5번. 자, 5번 건폐율 용적률만큼은 공법 맞지만 시군의 조례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구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거는 개업이 직접 조사, 그리고 나머지가 토지 연계 확인서입니다. 그 세 개는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요놈이 틀렸다. 아마 오도 나올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내면은 맨날 헷갈리대. 이렇게 잘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31번도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이고요. 옳은 거. 정말 이건 뭐 너무 중요해서 이런 문제는 꼭 낸다. 자, 지금 이제 취득은 뭐가 있고, 환경에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꼭 옆에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대상 권리를 하면서 8개 하고 실내 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그 옆에 뭐가 있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번도 그거 유사하고 32번 유사하게 시험 문제 좀 박스로 바꿔봤는데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자, 먼저 옳은 것은 이제 31번 보실까요? 자, 1번 보시면 등기되지 않는, 정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되지 않는 주택. 이나 상가 건물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네,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라 한자가 기재한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실제 권리관계, 실내 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자료 달라고. 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권리관계 안 됩니다. 등기된, 그래야 됩니다. 등기된 임대차. 그런 것들은 권리관계가 맞는데 등기되지 않는 것은 실제만 하잖아요. 실제 권리관계. 자, 1번은 X. 이런 거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거에 많이 당하셔요. 1번은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그럼 이게 세부일까요? 뭐 물어볼 건가요? 도로, 대중교통인데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일사. 그죠? 기본의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거기 있는데요.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몇 번이 맞았다? 2번. 야, 이 정도는 꼭 푸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실무가 맨날 대형 사고만 치고 있습니다. 자, 2번. 연호이 맞았다.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법 교수님 짜증낼 건데, 취득 관련된 조세는 개업공사 물어본대요. 매도인 보고. 취득세가 얼마냐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알 거니, 집 샀는데 너머리다가 기억이 안 나. 그럴 겁니다. 옆에 보시면 엉뚱한 소리 하죠. 취득 관련된 조세는 개업 공인주사 세부, 뭔 소리 한대요? 실내 평면 환경밖에 없더만, 실내 바로 세부 확인상 난다기 있잖아. 아니죠. 얘도 기본, 거치. 가장 마지막에 8번째 취득. 요거는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에. 요 세 번째는 틀렸고.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란 이상하네요. 환경 조건 안에 막 집안에 막 도로가 깔려 있나 봐. 그다음에 막 버스도 집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나 봐. 도로나 대중교통 주차장에 관한 사항들 기자 아니죠. 그 환경 조건이 아니라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이런 거 정말 짜증나. 그러니까 그럼 환경 조건하고 입지 조건은 비슷해 보이니까 시험 문제 아주 주구장창 자꾸 낸다는 겁니다. 입지 조건 몇 개 있니? 환경 조건 몇 개 있니? 이미 나왔네. 그 두 개만 주셔야 됩니다. 4번 요것도 X고, 이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안에는 바로 일조 소음 진동입니다. 일조 소음 진동. 가장 주사하기 어렵다는 거 3개. 4번도 X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시가 아마 요놈에다가도 많이 답을 했을 건데,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 네가 설명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니? 입니다.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받는 것은 거래 금액이 맞는데, 기재하는 것은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이거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우리 소식에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기재한다. 우리가 설명한 금액이 예정이니까, 거래 예정이니까 중개보수도 예정 금액입니다. 답도 여기는 5번은 아니요.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맞아. 이 정도는 충분하게 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32번 보실까요? 약간 응용했는데, 개업 공인주사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뭐래요? 그러니까 대상 권리를 그 옆에 있는 것만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등기사항침에서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 근데 밖에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실제는 해요. 실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신뢰합니다. 자료 요구하라는 바로 실제 권리관계. 요 기업번은 기본이 없습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주셔야 됩니다. 기업번 빼야 되고요.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는 1번, 2번, 3번은 틀렸어. 시험장 가봐도 꼭 막 2개, 3개는 우두두 막 떨어집니다. 틀렸어. 그럽니다. 근데 니은번에 관리는 뭐합니까? 요건 물어볼 겁니까? 기본 맞죠? 기본. 알아서 조사해야 돼. 경비실, 이런 것들입니다. 관리. 요놈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번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4번, 5번 둘 다 니은번은 의미 없나 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벽면이나 도배 상태, 요거 기본입니까? 아니죠. 안에 있고 막, 그죠? 세부.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빼야 돼요. 4번 답은 아니네.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비고치. 그래서 비선호 시설, 여기는 기본에 있다, 없다? 있네요. 여기입니다. 대상 권리를, 그죠?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놓고 관리하는데 비고치. 그러니까 관리하고 비고치입니다. 비선호입니다. 님번하고 니을번, 5번. 이런 것도 꼭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분묘기지권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분묘기지권 판례, 특히 이제 그 성립하는 그 과정도 3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우리 많이 써봤으니까 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거래요. 자, 1번도 이미 기출문제 나와봤는데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묘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의사 외에 그렇게 까탈스럽게 없어질까요?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 아니면 점유까지 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없다.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나 권리 포기할게요. 나 이장할게요. 그럼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녹음 안 해놓으면 내가 언제 그러니 그럴 겁니다. 청문회를 자꾸 봐가고 그거 흉내 낸다고 했습니다. 1번 요건 이제 엉뚱한 소리. 권리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점유까지는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 1번. 판례가 그러니까 또 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요 문제가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문장 같아요. 기출 문제. 근데 종 문제는 꼭 똑같이 나옵니다. 자, 먼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를 했을 때 승낙. 동의도 있었잖아요. 동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를 하면은 그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뭘 안 쓰고 주니까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근데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는데 차주의 권리밖에 취득을 못합니까? 아니죠. 승낙 얻으면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에 승낙이 있었잖아요. 승낙.
뭐 지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로 강한 물건을 취득합니다. 뭔 차주의 권리 사용대자 말도 안 됩니다. 그 매매가 되면 사용대자도 깨뜨릴 건데 깨지냐고 계십니다. 안 깨져. 조심해야 됩니다. 2번은 승낙을 얻으면 분묘규칙권을 취득한다. 매도 매수는 꼼짝 못한다. 요거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치워 그러면 치우긴 뭘 치워 계십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지료가 없어서 그러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자 2번 X.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뭘까요? 자 자주인지 볼까요? 3번 분묘규칙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주 저거 내 거다. 자주점으로 추정되나요? 추정 안 돼요. 입니다. 그리고 자주점이 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평온 공연만 갖고 있으면 20년 가면 바로 취득하니까 자주점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묘지만 가질 생각이지 땅을 가질 생각 자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실까요? 요게 원래 15년이었다가 그리고 연장 3번 했다가 달라진 게 바로 4번이래요.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바꿔놓고 아직 안 내봤습니다. 먼저 사설묘지의 존속기간은 편하게 삽시다. 30년 맞죠? 그 다음 1회에 30년으로 하나요 연장을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지금 요 문장은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맞아. 여기다 15년이 어쩌고 연장을 3번에 15년씩 3번 그러니까 옛날에 복잡하게 60년을 갔다는 겁니다. 지금 편하게 삽시다. 한 방에 연장하면 60년 바로 간다는 겁니다. 30년은 그냥 연장해 줄게 인정해 줄게 그 후에 연장하면 60년 간다는 겁니다. 맞아. 4번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5번 보실까요? 분묘규칙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사성이나 옆에다가 아주 남한산성 쌓았겠네. 아주 만리장성도 쌓을 거예요. 사성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분묘를 여기서 뭐 그냥 새로운 분묘입니다.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요 불가능하다. 사성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공제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히 또 그냥 여기다 합장도 안 되고 쌍분도 안 되는데 안 된다. 자, 5번, 요것도 X. 잘못을 하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 이제 34번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는 거리계약서 작성인데 확인 부분에서 꼭 자주냅니다. 미성년자 어떻게 확인, 피한정, 피성년 어떻게 확인, 법인은 또 어떻게 확인, 그런 것들은 꼭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좀 배웠던 걸 자꾸 물어봅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근데 아마 1번 같은 경우 안 틀렸다고 괜히 그냥 엄한 놈 계속 잡아갖고 어째 답이 없네 가고 아무거나 콕 하고 가셨을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1번도 내가 잘 알 거라 생각하시는데 잘못하면은 오히려 요놈이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랍니다. 어째 답이 없다. 2번 돌았는데도 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봐. 자,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후견인 그랬습니다. 후견인 말고 뭐가 맞을까요? 법정 대리. 근데 왜냐면은 후견인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가족의 동의까지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 오려 나와본 적 있다는 겁니다. 후견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정말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후견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뒤에서 봐주는 사람 저기 어디 무슨 형제자매 아니면 할머니 이런 사람은 친족의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유사하게 내본 적도 역시 있었다는 겁니다. 1번 꼭 한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평범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정말 이제 미성년자 무효는 아니고 취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날에 3년 그리고 법률행위 있을 때 10년 가버리면 취소도 못할 겁니다. 배웠고 그리고 위험부담 같은 것도 매도인 책임질 수 여기 이제 명시하지 않아도 법정 책임이니까 당연 책임 물 수 있고 그리고 가사대리하고 이제 보통 대리하고 다르니까 확인할 거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맞아. 1번이 바로 오히려 틀렸어. 그 다음 이제 명시다 이제 오늘은 좀 편하니까 명시다 이제 등기형 계약형 케이스 유사하게 이제 뒤에 쭉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꼭 한번 정리해 볼 건데 한번 명신탁인데 옳은 것은 뭐래요? 한번 1번 보실까요? 요거 판례 입장 맞는지 볼까요? 판례는 명신탁기간 바로 거래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효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3조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막 무효가 될 겁니다. 아니요. 수탁자가 돈 받아서 샀을 때는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오히려 맞았습니다. 아니라고 판례는 봐요.
요거 맞았습니다. 요런 문장은 꼭 정리해 놓으세요. 1번이 맞아 라고 줘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해보실까요? 자, 2번은 신탁자가 보유한 그런 거 보니까 이자간입니다. 이자간.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은 안 내는데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한테 이전을 하면은, 근데 이상하네요. 신탁자가 자기 명의를 찾아와야 될 건데, 네 거잖아. 네 거 찾아와. 무슨 회복? 진정. 그죠?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요것도 우리 많이 봤는데요. 신탁자는 매도인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신탁자가 샀을 때 매도인자에 앉아. 그럼 3자간, 지금 2자간입니다. 매도인을 대비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신탁자가 보유한 네 명의 네 거 찾아와.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2번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팔아치면 횡령죄가 수탁자인데 성립합니다. 2번 X 3자간처럼 설명하고 있네. 등기형처럼. 2번은 X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 그럼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 사왔다 신탁자가 그러면 등기형이다. 돈 주고 사온다는 계약형 말고 등기형이다. 그래서 이제 수탁자 명의 정말 등기해 줄 것을 요구했죠. 그러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됐다는 것은 잘 설명했죠. 빼돌리니까 무효 맞아요. 근데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귀속한다. 이거 맨날 봐요. 신탁자가 아니라 그럼 수탁자 아닌데요. 누구요? 꼼짝하고 그대로 잡았죠. 매도인. 요거 매도인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매도인에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대위 이런 소리가 나와요. 꼭 이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신탁자에게 귀속한다. 그럼 찾아볼 필요도 없네. 매도인데 왜 있냐. 수탁자. 그럼 불법인데 그걸 도와주네.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신탁자, 수탁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매도인한테 꼼짝하고 있어. 라고 바로 요것도 꼭 줘야셔야 됩니다. 3번 연엄도 틀렸어. 줘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계약 당사자 일방위 수탁자. 자, 수탁자 그럼 돈을 받았다. 고소리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모으면 등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거래 안전 때문에 어찌해야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쓰러지게 생겼다. 계약경 명신탁. 인 경우에 매도인이 손인 경우, 매도인이 손이라는데 모른다는데 명신탁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무효래요. 무효다, 유효다? 유효. 요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효. 수탁자 너 가져라. 그래야 신탁자 골탕 먹고 팔아치워도 횡령죄 묻지도 못하고 골탕 아주 팍팍 먹네. 신탁자 맞습니다. 4번 X. 자, 5번 보실까요? 등기형 명의 신탁은 판례 바꿨다.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말 요거 바꿔놓고 아직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저것 때 아주 근질근질 할 겁니다. 5번 요거는 X.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2자간만 성립하고 3자간은 동경이 됐건 그리고 계약경이 됐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줘야셔야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라고 줘야셔야 됩니다. 오늘 안 되면 한번 동영상 한번 거기만 딱 뭐 다 볼 거 없이 꼭 안 된 부분만 추려갖고 지금 보셔야 됩니다. 시간도 딱 표시해 놓고 몇 분에 그냥 몇 강의에서 거기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계속 동영상 보고 있으면 세월력을 다 가요. 언제 공법하려고 개론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볼까요? 요건 이제 간단하죠.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꼭 농지법 문제가 하나가 꼭 나오고요. 그리고 1번 같은 문장도 정말 우리 기출문제에 한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맞는지 볼까요? 지목이 임야래요. 임야인 토지로서. 근데 산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단연성 식물 재배, 뭐 형질 변경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그럼 농지입니까? 농지가 아니다.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냥 임야예요. 임야. 이렇게 형질 변경 같은 거 거치지 않으면 정말 농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시험 문제는 이걸 농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사고 쳤다. 그럽니다. 여기는 농지 아니고 맞습니다. 그거 맞아. 그입니다. 대리경자 그냥 여기는 할 수 없고 아래 이제 주말 체험 영농은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 필요해요. 합병 같은 것은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합치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5번 볼까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맨날 우리 저렇게 퍼센트를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하고 헷갈리잖아. 주셔야 됩니다. 농지에 관한 처분명령 한 5년이면 다 해소한다고 했구만.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가액은 맞아요. 10% 안에서 그럼 10년 가야 되겠네. 이행강정 무한다. 얼마요? 20%. 토지거래 허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면 거기는 10% 맞는데 여기는 얼마? 20%. 거기 이제 벌금도 때리고 그랬으니까 좀 깎아주겠죠. 근데 여기는 20%입니다. 5년 되면 다
다 회수 들어가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째 주택임대 잡을까? 주택임대. 자, 뒤에가 조금 더 종이한 문제가 나올 건데, 오늘은 판례 위주로 하다 1차가 되고 2차가 됐건 저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박스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세대원 중에서 이제 세대 합가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남편 외에 부인하고 가족만, 아니면 부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애들 가족만 가서 먼저 살고 있었다. 전입한 사람이 전입 1위. 맞죠? 대학력이 기준이 되고 가장 먼저가 맞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 한 명이라도 거주하고 있으면 다 이사가지 말고 출사방조 떨고 한꺼번에 몽땅 전출하고 몽땅 안 살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학력은 유지가 된다. 이제 오류 맞았죠. 여기 이제 세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간접 점유한다. 이건 아주 너무 유명한 판례입니다. 우리한테 이 대학력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을 남겨라. 그리고 가족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전입신고만, 그럼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전기세, 가스비 하나도 안 써. 그럼 다 들통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업봉 오류 맞았고요. 그리고 2번 여기 어려울 겁니다. 분양을 받았다.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근데 그 분양받은 사람이 아직 잔금을 안 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대학력이 당일일까요? 다음날일까요? 여기 이제 해제입니다. 바로 임차해서 대학력권을 이미 갖춰놨고요. 여기 이제 아예 돈까지 다 치르고 대학력권을 갖춰놨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분양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분양 안 받는데. 라고 하면 대학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양자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있다가 맞을까요? 없다가 맞을까요? 있다. 저 앞입니다. 대학력권을 이미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분양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대학력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없다 그러면 뛰어내립니다. 보증 못 받으면 얘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니은본 맞아. 저렇게 분양계약이 해제 조건부 이거 말고 어차피 해제된 경우가 나중에 이미 대학력 갖춰놨는데 나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력 있어. 그냥 살아. 우리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안 나가도 돼. 자, 기업번, 니은번 나란히 맞았다. 답은 이미 1번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요 디귿번 이렇게 가압류가 나오면 좀 헷갈릴 건데, 가압류 채권인데 저놈의 채권은 보통의 채권하고 달라. 후순위로 물건이 오면 그 물건도 어떻게 할 건가? 그입니다. 안분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동순위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이 가압류 성격만 꼭 주의하시는 겁니다. 가압류 후에 주택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 가압류가 1순위고, 그리고 주택임차인 2순위 근저당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한대요.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럼 그 가압류하고 확정일자가 동순이다 그래요. 동순위.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동순위라고 해서 안분배당입니다. 가압류가 선순위고 주택임차나 근저당이 후순위면 그 가압류하고 확정일자나 근저당이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 이거 꼭 문장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저걸 어려울 때 꼭 낸다는 겁니다. 동순위다. 누가 앞선다 그런 소리 하면 여기다 확정일자가 앞선다 그러면 액수 가압류가 1순위로 버티고 있는데 빗자루가 그 다음에 동순위라고 합니다. 동순위. 자, 디귿번 꼭 주의를 해 놓으시고, 다른 문장 복잡하게 볼 거고 전 문장만 하여튼 동순위더라.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이제 읽어볼까요? 확정일자가 없다면 소유임차인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리고 배당 요구해도 근데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대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면 여기는 괜찮아요. 최우선 변제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빠르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올해 확정일자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들어가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되면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엉뚱한 소리입니다. 먼저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에 대학력을 갖췄는데 소액인데 왜 최우선 변제를 못 받겠냐고. 받아. 그것도 못 받으면 불쌍한 임차인이 또 뛰어내린다. 자, 여기는 1번 X, 디귿번은 1번 X. 두 개가 또 나란히 좀 어려웠습니다. 기업번, 니은번 두 개는 맞았고 절실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38번 볼까요? 이제 뒤에도 역시 좋은 문제 좀 나올 건데, 여기 기본적인 건 상가 건물 임대차 법법 옳은 것은,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정말 요거 이제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우가 아니라 먼저 적용 금액을 초과를 해도 대학력, 그죠? 대학력 인정되죠. 주인이 바뀌었네? 또 계속 살아. 그리고 새로운 5년 아니고요. 남아있는 기간 계속 대학력.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한테, 새로운 임대인한테 던주세요. 새로운 매수인한테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적용금액 막 서울에서 6억 천을 넘어가도 권리금 주장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그럼 최단 기간은 적용될 것 같아? 안 됩니다. 그리고 중에, 지금 5%입니다. 5%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헷갈리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표준 권리금 계약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적용은 되고, 금액이 좀 벗어나도 됩니다. 그리고 뭐 3기 동안 연체되면 나가라. 이런 것도 당연히. 그리고 적용 금액이 크건 적건 3번이면 쫓겨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겠지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요 문장 잘 주실까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같은 상호와, 우리 주택에서 전입신고했다가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상호와, 이거 판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상호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월에 들어왔다가 5월에 폐업했다가 다시 9월에 들어온대요. 상호와. 그 다음에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기존에, 그럼 처음에 들어왔던 1월에 기존에 대한 유지가 된대요.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새로 사업자 등록 신청했던 날, 다음 날로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없었던 건조라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아직 판례가 시험문제 안 나왔지만요. 최근에 나온 판례가 단순히 상품의 보관, 그리고 제조, 가공만, 영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이 적용된대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관, 그리고 가공, 제조만 하고, 그리고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계약서 쓸 거라는 겁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면 이제 주택가 아래 보면 공장 같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기만 해서 여기다가 보내고, 우리가 그 계약서 쓸 건데 상가건물 적용 안 돼. 라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신에 이제 보관, 제조, 가공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영업, 그래서 뭐 팔기도 하고, 그러면 또 적용된대요. 그 뒤에가 나와 있는 판례가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방 알겠죠. 임차인이 2명 이상일 때, 우리 상가도 바뀌었다. 얼마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자, 원래는 3분의 1이었다가 지금 이제 2분의 1로, 주택도 2분의 1, 그리고 상가도 2분의 1. 주택도 5%, 상가도 이제 올해부터는 5%.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주택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나 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3분의 1 때문에 틀렸다. 저건 꼭 내볼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5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근데 여기서 꼭 너무 심한 게 우리 주택에서도 요거 유사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경매가 되면은 그 순위에 따라서, 위에 문장을 잘 봐야 된다. 대항력만 갖추고 있는데 순위에 따라서 아닐 건데입니다. 대항력만 갖춰갖고 뭔 순위가 있니?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유사할 때도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아니죠. 대항력이라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 그 순위에 따라서 내가 일자보다 빠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틀렸어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항력만 갖췄는데 뭔 순위가 있고 우선적으로 줄을 서서 배당을 받나고, 저것들이 꼭 저런 소리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왜 받아? 대항력은 애갖춰. 대항력은 최고우선 변제,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줄 서갖고, 세종시 하여튼 줄 서야 됩니다. 저기 세종역부터 그입니다. 5번 연엄도 X. 자, 5번에 많이 당하실 겁니다. 1번이 맞아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는 나중에 꼭 써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39번 볼 시간에 경매는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틀린 거. 그리고 3번 쪽에 꼭 이런 거 예상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꼭 나온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항고 보증금, 입찰 보증금, 돈 준비도 못하니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이제 입찰표 써내고, 그리고 보증의 제공, 그런 문장이 바로 돈 낸다. 요소입니다. 자, 먼저 입찰에 참여자하고 할 때 3번 입찰 보증금은 매수 가격이 10%를 준비해야 돼요. 매수 가격 아니죠. 무슨 가격? 최저 매가 가격. 아주 제일 많이 나온 문장 바로 3번. 요건 2002년 전에 매수 가격, 내가 써낸 금액 신고 가격 그걸 썼다가 지금은 최저가, 최저 매가 가격입니다. 3번 연엄이 틀렸다. 항고 보증금 맞아요. 낙찰 금액, 낙찰자에 대한 불만이니까 그 낙찰 금액의 10%. 그리고 이제 항고 이유를 못 대면 채무자는 전액을 몰수당하고요. 그리고 제3자는 이자를 빼버립니다. 손해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도 맞았고, 이제 39번은 3번만. 그 다음 이제 매수신청 마지막으로 좀 어렵게 내봤는데,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누구?
그리고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라. 누가. 그리고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 이런 것들을 꼭 줘야 됩니다. 뒤에는 잘 안 내. 그래서 뭐 저런 4번도 아직은 잘 안 내봤는데 먼저 1번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누굴까요? 법원 행정처장. 이런 법원 행정처장하고 지방법원의 장이 헷갈려갖고 둘이가 맨날 번갈아 나오면서 헷갈리게 합니다.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어디서 보면 지방법원입니다. 우리 여기 대전에도 지방법원 크게 있어요. 지방법원의 장의계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교육받아라. 거기 2번처럼 교육받아라 하는 사람이 바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협회 가서 받으라고 교육기관을 지정해주는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번 X. 그다음 두 번째일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면 이거 꼭 낼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내봐. 대표자만 실무가 유수해야 되고요. 맞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개법은 좀 다르게 임원이나 사원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대표자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매수 신청 대리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개업만 와. 임원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꾸 등록하고 이제 저기 중개업하고 간이 다른지 자꾸 물어봅니다. 먼저 매수 신청 대리 등록과 중개업을 하기 위한 보증 설정 금액이 동일하지 않대요. 동일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다 똑같습니다. 먼저 법인은 주된 사무소 2억, 그리고 공인중개사 얼마, 분사무소 1억. 불칙은 경매를 아예 못하니까 너는 빠지고 그겁니다. 세 번째, 같아요. 중개대상물이나 매수신청 대상물이나 같고, 그것도 다르다고 시험 문제에 나와본 적이 있었고, 같아. 다를 거 없어 그입니다. 세 번째, X. 보증 설정이나 다르겠지. 그건 뒤에 나오겠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지방법원의 장은 전달입니다. 매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그리고 행정처분, 그리고 신관상을 여기 다음 달 15일도 이상하고요. 열흘까지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한테 먼저 전달되고, 그리고 그 법원 행정처장이 다음 달 15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로 간대요. 근데 이건 아직도 한 번도 안 물어봤대요. 요건 전달. 우리 중개업에서는 등록 관청에서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로 다음 달 열흘까지 통보하는데 여기는 전달해서 전달로 갑니다. 4번 X 해설에 나와 있을 거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을 볼까요? 뭐 관광차라도 부르나 시비가 50이나 되게 실비는 50만원 안에서 이렇게 시비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중개보수처럼 맨날 물어보는 게 여기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실비는 50만원 안에서 위민과 개업 공인주사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50이 아니라 30입니다. 30만원.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리분석 50 맞고, 취득의 알선도 50 맞고, 그리고 낙찰을 못 받아도 50은 맞는데, 실비는 30입니다. 30만원. 자, 그렇게 많이는 안 비싸. 여기서 이제 안 비쌉니다. 50은 아닙니다. 자, 5번 X. 자, 어디가 자꾸 50이 있으니까 50이라고 속여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말 용어에서부터 바로 이제 금방 보시던 매수 시청들이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는 한 방에 다 보니까 내가 뭐가 좀 약한가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내가 뭐가 좀 봐야 되는데 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꼭 메모지 옆에다가 뭐를 봐야지라고 꼭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6회를 좀 보실 건데 거기도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정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아예 또 먼저 이제 한번 가지고 계시면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오셔갖고 시간 맞춰갖고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냥 풀다 보면 맨날 그냥 1번 풀고 커피 마시고 2번 풀고 드라마 보고 이러니까 그냥 오셔갖고 이거 괜히 보다 보면 짜증나갖고 안 되니까 그냥 공부 정리하시고 오셔갖고 꼭 여기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